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FC 장크트 파울리 간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FC 장크트 파울리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에서 우승을 차지해 1부 리그로 승격을 달성했던 승격팀으로서 FC 장파울리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무대에서는 7승 4무 15패의 성적으로 강등권과 거의 근접한 순위로 떨어져 있는 만큼 1부 리그 무대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맛보고 있는 약체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FC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FC 바이에른 뮌헨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현재 김민재 선수는 뱅상 콤파니 신입 감독 체제에서는 다시금 주전 자리를 잡아 이번 시즌 전 경기에 선발로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단순히 출전 기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공격성과 도전성으로 엄청난 시너지들을 내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지배적인 경기 속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상대의 역습을 틀어막는 대인 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 빌드업에 있어서도 한 경기의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를 무려 10개씩은 제공을 할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정말 엄청난 기여들을 해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를 거의 절대적인 주전 선수로서 거의 모든 경기에 내보내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워낙 높은 라인과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김민재 선수는 결국 아킬레스건 부상 악화로 인해 3월 A매치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에도 제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3주간의 휴식을 취한 뒤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면서 이번 경기 선발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뱅상 콤파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요나스 우르비 골키퍼,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해리 케인, 르로이 사네, 에릭 다이어, 마이클 올리세, 하파엘 게레이루, 콘라드 라이머, 자말 무시알라 선수까지 최근 다이오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등 수비진의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김민재 선수는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에릭 다이어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3주간의 휴식 후 다시금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C 장파울리에서는 이번 3월 A매치에서 3골이나 터트린 호주의 잭슨 어바인 등 주축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역시나 강등권 약체팀인 FC 장파울리를 상대로 하는 경기인 만큼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12대5, 볼 점유율 수치 또한 69대3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바이에른 뮌헨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거의 바이에른 뮌헨이 흐름을 잡고 가는 이번 경기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다른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라인을 통해 높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대부분 볼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확실히 최근 윙 포지션의 선수들이 계속된 부진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에 대해 전혀 부담을 가하지 못했고, 그러한 경기 양상은 이번 경기에서도 나타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장파울리를 상대로 전혀 공격적으로 위협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5분 시점까지는 거의 슈팅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었는데,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3분 장파울리의 잭슨 어바인 선수에게 헤더로 골대까지 맞는 등 오히려 실점 위기에 처할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6분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진 장파울리의 수비진의 혼란을 틈타 해리 케인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렸고, 바이에른 뮌헨은 장파울리와의 이번 경기에서 마수거리골과 함께 리드를 잡아내는 경기력에 비해 어떻게든 득점을 터뜨리고 결과를 얻는다는 부분에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21분에도 이미 해리 케인 선수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제공했던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기가 막힌 패스로 하파엘 게레이루 선수의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슈팅이 날아가면서 막히고 말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콘라드 라이머 선수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줘 프리킥 찬스를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전반전 27분 살리아카스 선수의 크로스를 엘리아스 사드 선수가 받아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공수 양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동점골까지 허용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점 장면은 에릭 다이어 선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살리아카스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예리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최후방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 선수는 크로스 라인과의 라인을 맞춰서 수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선수에게 골문 앞 프리찬스를 내주고 말았고, 결국 이번 실점은 에릭 다이어 선수의 실책에 대한 지분이 상당했던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김민재 선수도 어떻게든 슬라이딩을 했다면 크로스에 발이 닿았을 수도 있겠지만, 크로스 차단에 대한 주 임무는 김민재 선수가 아니라 레프트백인 하파엘 게레이로 선수가 전담으로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크로스 차단을 못했다는 것은 아쉬울 수는 있어도 실책성 플레이로 보긴 어렵고, 결국 이번 실점은 크로스 차단 임무를 맡은 하파엘 게레이로 선수의 뒷짐 수비와 마크맨을 놓친 에릭 다이어 선수의 실책이 만들어낸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케인 선수가 다시금 앞서 나가는 추가골을 터뜨렸지만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고 말았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장파울리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1이라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스코어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상은 확실히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몸 상태의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민재 선수는 원래 같으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수비를 통해 장파울리 선수들의 공격 시도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평소만큼의 도전적인 수비를 하지 못했고, 원래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의 장점은 사실 많이 지워졌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패싱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가 여전한 장점을 보여줬고,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를 10개 이상 성공시키는 미친 퀄리티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 들어서도 완전히 장파울리를 지배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찬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 시작 8분 만에 마이클 올리세 선수의 환상적인 킬패스를 이어받은 르로이 사네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고,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긴 했지만 어떻게든 경기 리드를 다시금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드를 잡은 바이에른 뮌헨은 완전히 경기 흐름을 잡으면서 남은 시간 경기를 지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71분 해리케인 선수의 완벽한 패스를 이어받은 르로이 사네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상 후반 막판에 2골 차이 리드를 만들면서 경기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막판 장파울리에게 또다시 실점을 허용했지만 3대2로 승리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에서 어쨌든 승점 3점을 넣는데 성공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20승 5무 2패로 승점 65점을 기록, 바이에르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를 6점 차이로 유지하게 되면서 정말 이번 시즌만큼은 무관의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10개가 넘는 공격적 패스와 수차례 롱패스 등 패싱에 있어서 정말 미쳐버린 스탯을 찍었고, 평점 6점대 후반에 준수한 평점과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클럽으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수준의 경기력이었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결과를 얻어낸다는 부분에서 역시나 FC 바이에른 뮌헨은 강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경기 내용은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긴 했지만, 부상 복귀 후 첫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자리를 잘 메꿔준 활약이 아니었을까 싶고, 김민재 선수와 FC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시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